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3월 4일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4일 전격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직원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울림이 있는데요. 직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동요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뭔가 염려와 걱정, 그리고 당부, 감사,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당부를 하고 있냐면,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하십시오. 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편지에는 국민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영역이 부패 범죄 등 6대 중대 범죄로 한정된 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대한 자제하여 꼭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새로 시행된 형사사법제도에 적응하시느라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더 혼란스럽고 업무 의욕도 많이 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현 상황에 대해 분노하면서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총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으나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이나 검찰 조직의 유분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아니다. 이것은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입니다.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 활동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모든 수사를 검찰이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의 난이도, 사회적 중대성,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완료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 검찰의 조언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거나 경찰이 검찰과 합동으로 협의하여 수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 유지까지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 경제 범죄에 대해 사법적 판결을 통해 법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힘 있는 자들은 사소한 절차와 증거 획득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는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워낙에 실무에 능하고 수사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예를 들어서 뭐 옵티머스, 라인펀드와 같은 아주 복잡한 대형 금융비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분야에 뭔가 전문적 지식이 있고 수사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아주 뭐 거대 변호인단을 거느린 이런 권력자들에 대응하기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뭐 계좌 추적 영장 한번 발부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뚫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그런 검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뭐 수사권을 박탈하거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이런 역량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중대 범죄에서 수사는 짧고 공판은 길다는 것,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 되어가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기소를 하나로 융합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주요 사법 선진국에서도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 년이나 축적되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 법권 영역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입니다.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납니다.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하십시오. 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껏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게 주신 과분한 사랑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네, 아주 멋진 윤석열 총장의 마지막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